수질 분석 23번째. 이번 시간에는 BOD 분해 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BOD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모니아가 없는 상태의 시료이고, 하나는 암모니아가 많은 상태의 시료입니다. 암모니아가 없을 때는 유기탄소가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CO2와 H2O로 산화가 되죠. 그리고 유기물에서, 단백질에서 암모니아는 더 이상 산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암모니아는 그 미생물의 먹이로 볼 때 유기탄소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가치가 떨어지는 먹이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박테리아가 먼저 이용하는 유기물은 유기탄소예요. 유기탄소를 소비하고 나서 유기탄소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산화 커브를 보면은 탄소만 있을 때는 이런 그 부드러운 곡선이 되는데, 암모니아가 있을 때는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소비량이 암모니아 산화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BOD를 보고할 때는 암모니아의 산화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의 산화가 없는, 암모니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료, 그러니까 하천수, 호수물, 자연수,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자연수에는 암모니아가 없어요. 암모니아가 많은 것은 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곳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그 시료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은, 먼저 유기물의 변화를 보면은, 유기물은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유기물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감소하고, 이때 감소한 양이, 요게 생분해성 유기물이고, 이 남은 것이 난분해성 유기물이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생분해성 유기물만 가지고 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생분해성 유기물은 이렇게 감소해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산소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산소의 농도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감소한 양만큼이 이게 BOD가 됩니다. BOD만을 가지고 여기서 또 그래프를 그리면은, BOD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산소의 감소량에서 위아래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점차 산소는 감소하고 BOD는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 모델이라고 부를 때는, BOD 모델이라고 부를 땐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말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BO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커브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BOD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BOD 타임 모델, 이것은 그 시간에 따른 BOD의 변화, 앞서 봤던 시간에 따른 BOD가 증가하는 이 커브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일반적으로 그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에 비례한다.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의 1승에 비례한다. 유기물의 양의 1승에 비례한다. 이것을 1차 반응, 영어로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반응 모델이 잘 맞느냐 하면은 미생물의 양이 충분하다. 미생물의 양이 충분하고 그래서 그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는 미생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먹이인 유기물의 양, 유기물의 양에 비례한다. 이런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1차 반응 모델입니다. 비교적 잘 맞아요.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물질들의 분해 모델 또는 뭐 미생물의 증식 모델 이런 것들이 대부분 1차 반응을 사용합니다. 수질 모델, 호수 수질 모델, 하천 수질 모델 이런 데에도 대부분이 1차 반응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1차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기물이 있는데 유기물이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분해되는가. 그것은 이제 델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위 시간 동안 분해된 유기물의 양, 분해된 유기물의 양은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유기물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1승에 비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있고 분해량이 있다고 하면은 유기물이 10개 있을 때 1개가 분해된다. 그러면 유기물이 10분자가 있으면은 100개가 있으면 10개가 분해되고 10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분해되고 이렇게 같은 비율로 분해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first order reaction입니다. 1차 반응이에요. 대체로 잘 맞지만 뭐 그 1승이 아니라 농도의 2승에 비례하면은 이게 이제 2차 반응이 되는 것이고 또 농도에 관계 없으면은 0차 반응이 됩니다. 그것은 일정한 반응 속도가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죠. 또는 뭐 반응 속도가 한 0.5차 반응 뭐 이런 식으로도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대체로 미생물의 분해 또 미생물의 증식 이런 것들은 이 1차 반응 모델로 모델을 했을 경우에 비교적 잘 맞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델타 C, 델타 T를 표현할 수도 있고 델타 T가 점점 작아지면은 미분계수로 DCDT로 나타낼 수가 있죠. DCDT는 C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DCDT는 K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K가 플러스이면은 증가하는 것이고 K가 마이너스이면은 감소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네, 여기서 K라는 그 계수가 소개가 됐는데 앞에서 10개에서 1개가 분해된다 그러면은 K가 0.1이 되는 거죠. 근데 10개에서 2개가 분해된다 그러면 K가 0.2가 됩니다. 그래서 K가 크다고 하는 것은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K는 BOD 분해 속도 계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deoxygen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deoxygenation이란 말은 산소를 없앤다, 떼낸다 이런 뜻이죠. D라는 말은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떼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deoxygenation 하면은 산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것을 탈산소 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탈산소 계수. 그러니까 BOD의 입장에서 볼 때는 BOD 분해 속도 계수가 되고 물속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탈산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탈산소라는 건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하천이나 호수에서 산소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링에서 이 K는
BOD 분해 속도 계수라고 하지 않고 탈산소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상 K1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 DO 모델에서 K1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지금도 K1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BOD 분해 속도 계수는 분해가 빠르면 커진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것이 큰 값을 보이느냐 하면은 biodegradable organic matter가 많을 때, biodegradable organic matter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갓 배출된 하수,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에는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죠. 미생물이 먹기 좋은 그런 그 유기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은 분해가 아주 빠른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분해 속도가 느린 것, K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다, recalcitrant organic matter가 많은 경우에 이 K가 작아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미 미생물에 의해서 오래 분해되고 남은 물질, 예를 들어서 산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 분해될 때는 빠른 속도로 분해가 돼요. K가 커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낙엽에 남은 성분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별로 없고 뭐 셀룰로스라든가 리그닌이라든가 이런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은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K 값이 작아지는 거죠.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분해를 보면은 이제 이런 커브를 보이게 되죠. 이쪽은 유기물의 농도가 빨리 감소했죠. 그러니까 K가 큰 그런 그 시료가 되겠고, 이쪽은 K가 작은 시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생분해성 유기물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데 이 속도를 가지고 그 나중에 산소의 농도를 모델링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K를 BOD 분해 속도 계수 또는 탈산소 계수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BOD를 측정하는 동안에 산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산소가 초기에 이런 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감소하는 산소의 양이 BOD가 됩니다. 그러니까 Y축을 BOD로 바꿔 그리면은 커브가 BOD로 바꿔 그리면 0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BOD의 변화를 보면은 BOD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DO는 감소하고 그만큼 BOD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때 이 BOD가 증가하는 속도, 즉 유기물이 분해되고 산소가 감소하는 속도를 BOD 분해 속도, BOD decomposition rate라고 부릅니다. BOD 분해 속도는 보통 K가 한 0.2 정도 되는데, 분해 속도가 느리면은 이런 모양의 커브를 보이고, 분해 속도가 빠르면은 이런 형태의 커브가 됩니다. 보통 BOD를 5일간 측정을 합니다. 그럼 5일간 측정하는 경우와 20일간 측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BOD를 최종까지 측정을 하면 20일 정도를 최종 BO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일 정도에서는 이 BOD가 거의 다 분해된 상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K가 0.1일 경우에는 한
80% 정도밖에 분해가 안 되지만 보통 BOD 분해 속도 계수는 0.2에서 0.3 이 정도 되니까 20일이 되면 유기물은 거의 다 100% 분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하수의 BOD가 최종 BOD가 한 100에서 15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일 측정했을 경우에는 BOD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K가 0.2일 경우에 5일간 측정을 하면은 5일간 측정한 BOD는 대략 얼티밋 BOD, 최종 BOD의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하수의 BOD, 최종 BOD가 100이라면은 100mg/L라면은 5일 BOD는 대략 한 60mg/L 정도 되는 거죠. 60% 정도 분해된다. 그런데 K가 0.3 정도 된다. 예를 들면은 생활하수, 금방 배출된 생활하수 같은 것들은 아주 분해가 잘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BOD 분해 속도 계수가 이렇게 커요. 그런 경우에는 오일 BOD가 뭐 한 70%, 80%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산에서 낙엽이 분해된 곳에서 나오는 부식질 이런 것들은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일 BOD가 뭐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큰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BOD, 그러니까 유기물 총량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그림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동일한 BOD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분해 속도 계수에 따라서 5일 BOD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분해 속도가 빠른 것은 5일 BOD가 좀 큰 값으로 측정이 되고 분해 속도가 느린 것은 작은 값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